어머니, 유자차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며느리의 재촉에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거 맛이 좀 이상하길래 방금 들어온 내 남편한테 다 먹였다. 네, 철수 씨가 그걸 마셨다고요. 그 순간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락스 냄새 진동하는 찻잔 하나로 며느리의 살이를 간파한 시어머니, 그리고 살인 미수범 며느리에게 내밀어진 섬뜩한 효도 계약서. 과연 이 지옥 같은 고부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부엌 창틀을 덜컹거리며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부엌 싱크대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가루약이 든 약포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려 약포지의 겉면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거실 쪽을 흘끔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쩔 수 없어.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수지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약포지를 뜯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뜨거운 물이 담긴 찻잔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티스푼으로 찻잔을 급하게 휘저었습니다. 달그락. 티스푼이 찻잔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부엌을 울렸습니다. 수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붉은색 털실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쇠바늘이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탁, 탁, 탁. 말순은 바늘을 움직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눈동자만 굴려 부엌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거기서 못하고 자빠졌냐? 물 끓이러 가서 우물이라도 파냐? 말순의 걸걸한 목소리가 수지의 등 뒤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쟁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머니. 유자가 잘 안 녹아서요. 지금 가요. 수지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유자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말순은 뜨개질하던 손을 허공에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매서운 눈매가 며느리의 굽은 등을 훑어내렸습니다. 수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 찻잔이 덜덜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말순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애가 어디서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달그락거리냐? 복다 달아나게. 수지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몸이 좀 으슬으슬하네요. 으슬으슬하면 보일러를 틀지 왜 청승을 떨어. 말순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뜨개바늘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손을 뻗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지의 시선이 말순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제발 그냥 드세요. 제발. 수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말순이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말순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의 동작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코끝이 벌름거렸습니다. 향긋한 유자향 사이로 낯선 냄새가 뱀 혓바닥처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쇠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말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찻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자리에 뜬 거품이 평소와 달리 누렇고 탁했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든 채로 수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형사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너 유자청을 뭘로 펐냐? 수지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늘 쓰던 숟가락으로. 근데 왜 차에서 똥내 같은 게 나냐? 숟가락 제대로 안 씻었지? 말순이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데요. 말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안방 가서 내 돋보기 좀 가져와라. 유자청에 곰팡이라도 피었나 봐야겠다. 말순이 손가락으로 안방 문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돋보기요? 그냥 제가 새로 타올게요. 잔말 말고 가져오라면 가져와. 눈 침침해 죽겠는데 뭘 확인을 해. 말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말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수지가 아끼는 대형 고무나무 화분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찻잔에 든 액체를 화분 흙 위로 과감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누런 액체가 검은 흙 속으로 순식간에 스며들었습니다. 말수는 주변의 마른 흙을 손으로 긁어젖은 부위를 재빨리 덮어버렸습니다. 빈 찻잔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는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뜨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한참 있다가 수지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돋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의 눈이 탁자 위에 빈 찻잔을 확인하고 커졌습니다. 어머니, 차가.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돋보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곰팡이는 무슨. 그냥 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셨다. 수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안도감 섞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따뜻할 때 드셔야 몸에 좋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맛이 좀 이상하긴 하더구나. 목이 따끔거리는 게 영 찜찜해. 수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유자가 원래 좀 톡 쏘잖아요. 햇유자라 그럴 거예요. 말순이 묘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먹다 보니 철수 생각이 나더구나. 수지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수는 손가락으로 안방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어제부터 감기 기운 있다고 콜록거렸잖아. 몸보신이나 하라고 남은 거 싹 다 긁어서 철수 입에 털어 넣어줬다. 수지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 씨가 그걸 마셨다고요? 말수는 뜨개질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방금 자고 있길래 깨워서 먹였다. 아주 꿀떡꿀떡 잘 받아먹더라. 수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수지가 미친 사람처럼 안방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으윽, 으윽. 수지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며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단말마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 죽지 마. 거실의 소란스러움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철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수지야? 철수는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아내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왜 이래? 철수가 수지를 끌어안고 뺨을 때리며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철수의 멀쩡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철수의 다급한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들이닥쳐 수지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울부짖으며 들것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고무나무 화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분의 흙 위로 희미하게 기포가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칙, 칙. 독한 락스를 머금은 흙이 타들어가며 내는 소리가 말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말순은 무표정한 얼굴로 죽어가는 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독한 년,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나. 말순의 낮은 탄식이 텅 빈 거실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개수대에 물을 틀어 찻잔을 씻어내는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말순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수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가 서서히 초점이 잡혔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철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과도 껍질 깎는 소리가 너무나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링거줄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속은? 배 안 아파요? 수지가 철수의 팔을 꽉 움켜쥐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과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배가 왜 아파? 나 멀쩡해. 당신이야말로 갑자기 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수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당신이 유자차를 마셨다고. 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유자차? 어머니가 나 자는데 깨우지도 않으셨어. 꿀잠 자고 일어났더니 당신이 쓰러져 있더라고. 수지의 손에서 힘이 툭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속았다. 시어머니 말순이 자신의 사리를 눈치채고 시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퇴원 후 돌아온 집안 공기는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 감돌았습니다. 말수는 국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거참 희한한 일이다. 말순의 혼잣말에 수지가 흠칫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철수가 밥을 입안 가득 넣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말수는 수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국그릇을 젓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아까 낮에 마신 유자차 말이다. 맛이 꼭 락스푼 물 같더라니까. 챙그랑. 수지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수지는 허둥지둥 휴지를 뽑아 식탁을 닦았습니다. 말순이 싸늘한 눈빛으로 수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 아픈 애한테 내가 별소리를 다 했나 보구나.
밥이나 먹어라.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말이다. 수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마치 목덜미를 찌르는 송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던 대형 고무나무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진초록 잎사귀들이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타들어갔습니다. 후두둑. 힘없이 떨어진 낙엽이 거실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수지는 빗자루를 들고 떨어진 잎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지는 시든 잎을 쓰레받기에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팔짱을 낀 채 고무나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나무가 갑자기 왜 죽어나 자빠지냐? 주인이 도끼를 품어서 그런가? 수지는 숨이 턱 막혀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뿌리부터 썩었으면 잘라내야지. 안 그러면 집구석 전체가 썩어. 말순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 위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고무나무 줄기가 거대한 뱀으로 변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수지는 허우적거리다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수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쏘스라치게 놀라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핸드폰 불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가 어젯밤 몰래 내다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쭈그리고 앉아 봉투를 거칠게 뜯어발겼습니다.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들 사이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퍼즐을 맞추듯 종이들을 하나하나 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대부업체의 붉은색 독촉장이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연체이자 2천만 원. 또 다른 종이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말순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안방 서랍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던지며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맨 밑바닥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오말순 생명보험증권. 그리고 그 밑에는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익자 이름에는 김수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년. 말순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고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구겨 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들어가는 고무나무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TV 장식장 서랍에서 전지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무나무 앞으로 다가가 굵은 가지를 잡았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뚝!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고무나무 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려나간 단면에서 하얀 진액이 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내 손으로 다 잘라버리겠다. 말순의 눈에서 서슬 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다용도실 구석. 수지는 세탁기 사이에 몸을 구겨 넣고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걸걸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게 같은 년아. 전화는 왜 안 받아? 배째라 이거지?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실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웃기고 있네. 오늘 밤까지 입금 안 되면 내 남편 회사로 간다. 붕어빵 사들고 가서 다 까발려 줄까? 수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남편만은. 제발요. 시끄러워. 오늘 밤 12시까지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내 시어머니 장례식부터 치르게 될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어떡해. 나 어떡해. 다용도실 문틈으로 거실의 고무나무 그림자가 길게 들어왔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 그림자가 수지의 몸을 감옥 창살처럼 가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녁 식탁 위로 쨍그랑 숟가락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거실의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철수가 숟가락을 채놓기도 전에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쾅! 도어락이 부서질 듯한 소리에 수지의 어깨가 튀어올랐습니다. 현관에는 흑투성이 구두를 신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는 뱀눈을 한 사채업자 독사였습니다. 그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흙 묻은 신발 그대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식사들 하십니까? 반찬이 아주 훌륭하네. 독사는 비아냥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워커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국그릇이 엎어지고 반찬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벌건 김치 국물이 하얀 거실 바닥에 핏물처럼 번졌습니다. 철수는 밥그릇을 든 채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이게 무슨... 독사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종이들을 철수의 얼굴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이 돈 다 어디다 처박았는지. 팔라락. 종이들이 눈처럼 철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차용증, 원금 5천, 이자 3천, 차주 김수지. 또 다른 종이에는 신체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게 다 뭐야? 수지는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응?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다 빚이야? 도박? 당신 미쳤어? 어머니 보험금까지 건드려? 철수는 혐오감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철수가 수지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나뒹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독사가 껌을 바닥에 뱉으며 손짓했습니다. 야, 잡아.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수지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여보, 살려줘. 어머니, 잘못했어요. 수지는 끌려가지 않으려 거실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마루 바닥에 손톱 자국이 길게 패였습니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도망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쾅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부엌 쪽으로 쏠렸습니다. 말순이 한 손에 시퍼런 식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목 식탁 한가운데에 칼을 깊숙이 꽂아버렸습니다. 부르르.
식탁에 박힌 칼자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사와 부하들의 동작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말순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안 나가면 이 칼 니들 목구멍에 들어간다. 말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독사가 주춤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할멈, 노망 났어? 칼 내려놓고 말로. 경찰 부를까? 아니면 내가 먼저 니놈 배를 딸까? 말순이 칼자루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전직 생선 장수의 칼솜씨를 아는 듯한 살벌함이었습니다. 독사는 혀를 차며 수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젠장, 재수옴 붙었네. 야, 가자. 그는 철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현금 준비해라. 안 그러면 내 마누라 콩팥이라도 떼어갈 테니까. 독사와 부하들이 우르르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잔해만 남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엎어진 밥상,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수지. 철수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그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거야. 이딴 집구석.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수지는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나버리지 마. 그녀는 독이 올라 까맣게 죽어버린 고무나무 화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흐윽,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죽어야 해.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박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슥, 칼날이 빠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엎어진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맺혔지만 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수지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창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수는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현금 다발, 그리고 붉은 인주가 덕지덕지 묻은 도장과 통장 여러 개, 평생 생선 내장을 따고 얼음물에 손을 담가 모은 핏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말수는 돈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으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글씨는 비바람에 씻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말순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박영감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자갈치 오여사 아니신가? 말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 복사본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영감, 밥감 좀 해. 이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박영감은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 도둑놈들 보게. 이자가 원금을 잡아먹었구만. 박영감이 법전을 펼쳐 손가락으로 조항을 짚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이야. 원금만 갚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아니, 오히려 뱉어내라고 할 수도 있겠는걸.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내가 원금만 딱 던져주면 그놈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지.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파는 깔아줄 테니 오 여사는 돈만 준비해. 저녁에 보자고. 말순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큰 돈을 다 현금이랑 수표로 찾으시게요? 말순은 창구 유리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잔말 말고 내놔. 빳빳한 놈으로다가 지폐개수기가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차르르르, 차르르르. 그 소리가 말순의 심장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 말순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말순은 품에 안은 돈 가방을 아이처럼 끌어안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물기에 젖어 흐릿해졌습니다. 내치면 그만인 것을. 내가 미쳤지. 말순은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지는 현관 신발장 앞에 죄인처럼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꼴이었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 너도 당장 기어나와. 말순의 호통에 안방문이 열리고 철수가 주춤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짐 가방을 싼 채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돈 봉투를 탁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둑. 5만 원권 다발과 고액 수표가 탁자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철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생선 장사에서 모은. 말순은 대답 대신 누런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굵은 매직으로 채무상환 및 효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종이를 수지 앞으로 휙 밀었습니다. 읽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일 줘. 김수지는 오말순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을 때까지 노예. 아니,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수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제2조. 모든 가사 노동은 김수지가 전담하며 월급은 비탄감으로 대신한다. 제3조. 외출은 오말순의 허락하에 가능하며 도망칠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수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신고 안 하시고. 말순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 예뻐서 살려두는 거 아니다. 말순은 돈다발을 손으로 탁탁 쳤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생돈을 날려? 내 몸뚱이 굴려서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다. 말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공짜는 없다. 지금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빚쟁이다. 알겠냐? 수지는 흐느끼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갚을게요. 죽을 때까지 갚을게요. 철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탁자 위에 현금과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품에서 붉은 인주를 꺼내 계약서 옆에 놨습니다. 지장 찍어. 꾹 눌러라. 피 나올 정도로. 수지는 망설임 없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붉은 지문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붙잡아 놔야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야지.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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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약속한 시간이 되자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쾅! 독사가 껌을 짝짝 씹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병풍처럼 늘어섰습니다. 어이 할멈, 돈은 준비했어? 설마 배째라 이건 아니지?
독사는 흙 묻은 구두로 거실 바닥을 지니기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철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철수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왔냐? 시간 한번 더럽게 잘 지키네. 독사가 콧방귀를 뀌며 식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내놔. 없으면 내 며느리 데려간다. 그때였습니다. 말순의 옆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복깃에 달린 금색 배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 영감이 안경 너머로 독사를 싸늘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니가 독사인가? 관상이 아주 흉악하구만. 독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박 영감을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는? 할멈, 노인정 친구 불렀어? 박 영감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거 자니가 작성한 차용증 맞지? 그리고 이건 불법 추심 관련 고소장 초안이고. 독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누구야? 박 영감이 품에서 명함을 꺼내 독사의 이마에 딱밤 때리듯 튕겼습니다. 나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박 영감이다. 내 이름 들어봤을 텐데? 독사가 명함을 확인하더니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검사님? 아이고, 그 호랑이 검사님? 독사의 거만하던 태도가 순식간에 비굴하게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굽혀졌습니다. 아니, 형님. 아니, 변호사님이 여기는 어쩐 일로. 박 영감은 혀를 차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 다 합치면 징역 몇 년 나올 것 같나? 독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그냥. 말순이 탁자 아래 있던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독사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퍽! 원금이다. 10원 한 장 안 빼고 넣었으니까 세봐. 독사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박 영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자는? 박 영감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자? 간방 가서 콩밥으로 계산해 줄까? 아닙니다. 원금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차고 넘칩니다요. 독사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차용증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차용증을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독사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도망치듯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튀어. 빨리 안 가고 뭐해. 우당탕탕. 사채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박 영감이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여사 해결됐지? 나중에 시장 오면 돈백이나 한 점 썰어줘. 말순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고마워, 영감. 은혜 잊지 않을게. 박 영감이 떠나자 말순은 다시 수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찍었던 효도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철수도 수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아내 관리도 못하고. 철수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눈물 짤 시간에 빚 갚을 생각이나 해. 말수는 계약서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수지, 너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라. 식당 나가기 전에 집안일 싹 다 해놔.
수지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말수는 대답 없이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김치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삭, 삭, 삭.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말수는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털어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갔습니다.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서 돈 벌어야지. 말순이 밥상을 차려 거실로 들고 나왔습니다. 수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흐흑.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찌개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든 채 밥그릇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묵묵히 찌개 두부만 건져 먹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말수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죽어버린 고무나무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화분은 꽤 무거웠습니다. 끙차. 말수는 화분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 구석에 화분을 던졌습니다. 와장창. 화분이 깨지며 독을 머금은 흙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검게 썩은 뿌리가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말수는 흙을 털어내고 빈 화분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라. 내 액땜 다 가지고 가라. 그녀는 미리 사둔 작은 고무나무 묘목을 새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작지만 잎이 반질반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녀석이었습니다. 말수는 흙을 꾹꾹 눌러 담고 물뿌리개로 물을 줬습니다. 물방울이 초록색 잎사귀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말순이 묘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죽지 마라. 이번엔 진짜 잘 키워줄 테니까. 그녀의 손길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 한 줌이 베란다 창가로 비쳐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릎에는 구멍난 추리닝 바지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걸레를 빨아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쓱싹 쓱싹 바닥을 닦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마룻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100원 갚았다. 아니, 200원인가. 수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오후 2시 식당 주방.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거품 속에 담긴 수지의 손은 퉁퉁 불어 터져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낄 시간도 아까워 맨손으로 수세미질을 해댔습니다. 아줌마, 여기 그릇 안 나와요? 손님 기다리는데. 홀에서 사장의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바로 가요. 수지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쟁반을 들고 뛰었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과 이자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말수는 시장 정육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열대 안의 고기를 매의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김씨, 이거 말고 저거 줘. 마블링 꽃처럼 핀 놈으로. 정육점 주인이 칼을 갈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오 여사님,
오늘 무슨 날입니까? 제일 비싼 2플러스 한우를 다 찾으시고 말수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현금을 꺼내 세웠습니다. 며느리 생일이다. 미역국에 고기라도 실한 놈 들어가야 면이 서지. 어머나 세상에.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더니. 그댁 며느리는 좋겠네. 말수는 콧방귀를 뀌며 고기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좋기는 개뿔. 빚쟁이 밥 먹여서 일 시키려는 거다. 고기 힘으로 설거지나 더 하라고 해. 말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ATM 기기 앞에서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지폐 나오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빳빳한 신권 5만원권 20장을 흰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금.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장바구니는 묵직했습니다. 소고기, 자연산 돌미역,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거리까지. 말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후, 이제 나도 늙었나 보네.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흑백 텔레비전 화면처럼 지직거렸습니다. B- 하는 이명이 귀를 찔렀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더니 땅이 얼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쿠당탕 장바구니가 바닥에 나뒹굴고 사과들이 언덕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말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돈 봉투가 든 안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미역국. 식당 주방, 수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라고요? 수화기 넘어 낯선 목소리에 수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병원이라고요? 수지는 앞치마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야, 김수지, 너 어디가? 일 안 해? 사장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미친 사람처럼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제1병원요. 빨리요. 제발 빨리요. 응급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오말순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자 산소호흡기를 쓴 말순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시체처럼 핏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지가 의사의 가운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지금 바로 수술실 들어갑니다. 원무가 가서 수술 동의서 쓰시고 보증금 입금하세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여보.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아, 이 바보 같은 인간 왜 하필 오늘 지방 출장이야. 수지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당장 수술비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수지의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말순의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뒤졌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 손에 잡혔습니다. 지갑을 여는 수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에는 도장과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비밀번호 123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500만 원. 수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간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빚 다 갚고도 남아. 도망칠 수 있어. 어차피 어머니는 의식도 없어. 수술해도 깨어날지 몰라. 수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병원 로비의 출구 표시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문만 나가면 자유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설거지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빛 독촉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수지의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썩거렸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지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왜 저러지? 도둑인가? 수지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습니다. 가자. 그냥 눈 딱 감고 도망치자. 나도 살아야지. 수지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에 찢어진 장바구니 사이로 검은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지 입구가 풀리며 마른 미역 줄기와 하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수지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수지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금.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서툴렀지만 꾹꾹 눌러 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수지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 아. 수지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이 며느리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었어? 수지는 그제야 오늘 날짜를 깨달았습니다. 빚 갚느라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위해 시장을 보고 이 돈을 준비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기 힘으로 설거지나 더 하라고 해. 말순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통장이 구겨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무슨 짓을. 수지는 벽에 기대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흐윽,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병원 로비에 수지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원무가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수술비요. 빨리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수지는 말순의 통장과 도장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밀번호 1234요. 전 재산 다 써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수지의 눈빛에서 도망자의 비겁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살리겠다는 처절한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수술실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빚 다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병원 복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진짜 엄마. 수술실 앞 복도는 시계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수지는 붉은색 수술 중 램프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뻑뻑했지만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철수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지야. 어머니. 어머니는 철수가 수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술 들어가셨어. 뇌출혈이래. 철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내가 죽일 놈이야. 전화기만 켜놨어도. 수지는 철수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냐, 여보. 내가 더 나빠. 나 도망가려고 했어. 어머니 돈 들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철수는 아내의 등 뒤를 두드리며 같이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철수와 수지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출혈 부위가 좋지 않아서 우측 편마비가 올 겁니다. 마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철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말수는 며칠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다리는 죽은 나무 토막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도 살짝 돌아가 말이 어눌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물. 수지는 재빨리 빨대컵을 대령했습니다. 말수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습니다. 물줄기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말순의 눈동자에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 찼습니다. 철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여보, 간병인 쓰자. 당신 식당 일도 해야 하고 반찬 가게 준비도 해야 하잖아.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해. 내 빚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이건 빚 갚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거야. 똥오줌 받아내는 게 쉬운 줄 알아? 수지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사람 만드셨어. 짐승처럼 살 뻔한 거 어머니가 구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해. 수지는 철수를 밀치고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병실 한편에 간이 침대를 펴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쿰쿰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말순이 기저귀에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창가로 돌려버렸습니다. 저리가, 냄새나. 말순이 어눌한 발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티슈와 새 기저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냄새는 무슨. 우리 아들 똥기저귀에 비하면 향긋하구만요. 수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말순의 하체를 닦아냈습니다. 아야, 엉덩이에 땀띠 나겠네. 제가 파우더 팡팡 두드려 드릴게요. 수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순의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성한 왼쪽 손으로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활치료실은 환자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으윽, 아파, 못해. 말순이 평행봉을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비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지는 말순의 허리춤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딱 한 발짝만 더요. 수지는 자신의 어깨를 말순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인간 지지대가 되어 말순의 몸무게를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하나, 둘. 수지의 등 뒤가 땀으로 흠뻑 젖어 속옷 라인이 다 비쳤습니다.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말순은 헐떡거리며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탱하느라 바들바들 떨고 있는
며느리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땀방울이 수지의 턱 끝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땀방울이 말순의 마비된 발등을 적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죽어있던 감각이 며느리의 뜨거운 땀방울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걷자. 2년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걸어야지. 말순이 기압을 넣으며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움직였어요. 수지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물리치료사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병원 뒤편 산책로,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밀고 낑낑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좋죠? 저기 남산타워도 보여요. 말순은 대답 대신 수지의 거칠어진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와 독한 락스, 그리고 간병 생활로 엉망이 된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은 까맣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벤치에 도착하자 수지는 말순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종아리 알배기셨네. 제가 확 풀어드릴게요. 수지는 자신의 볼을 말순의 무릎에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서 저한테 잔소리하셔야죠.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김치 짜다고 타박도 하시고 먼지 있다고 등짝도 때리셔야죠. 수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말순은 먼 산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며느리의 얼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수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수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딸아. 수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미안했다.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평생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했던, 돈으로 올가매려 했던 과거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수지는 말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라고 불러라. 이제. 수지는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엄마. 엄마. 말순은 수지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성한 왼손과 마비된 오른손이 힘을 합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손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두 여자의 화해를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산책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거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마룻바닥이 반질반질하게 윤기를 냈습니다. 한때 휠체어 바퀴 자국이 선명했던 그 자리를 말순이 두 발로 꼿꼿하게 딛고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신발장 구석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습니다. 말순은 분무기를 들고 베란다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칙칙. 물방울이 공중에서 무지개를 만들며 화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냐, 그래. 목마르지? 많이 먹고 쑥쑥 커라. 말순은 화초들에게 손주대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긴 했지만 그건 훈장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경쾌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지의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 공기를 단번에 깨웠습니다. 그녀는 대박 반찬이라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주황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볶음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말순이 분무기를 내려놓고 빙그레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왔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들어왔어? 가게 문 닫았냐? 수지가 신발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요. 오늘 반찬 완판돼서 조기 퇴근했어요. 없어서 못 팔았다니까요. 수지는 말순의 뒤로 가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징그러워라. 땀 냄새 난다. 저리 가라. 말순은 입으로는 타박하면서도 수지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그때 뒤이어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나도 왔소. 두 여자가 현관부터 아주 난리네 난리야. 철수가 양손 가득 누런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달달한 팥 냄새가 거실을 진동했습니다. 여보, 또 붕어빵이야? 질리지도 않아? 수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웃었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방 여사님이 팥 들어간 거 아니면 간식 취급을 안 하시잖아. 식기 전에 어서 와. 세 식구가 거실 소파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호호 불며 나눠 먹었습니다. 아, 뜨거워. 여보, 꼬리부터 먹으라니까. 철수가 수지의 입가에 묻은 팥황금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붕어빵 머리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단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과거의 쓴맛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척 내밀었습니다. 자, 엄마. 이거 이번 달 정상금이랑 보너스.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냐? 지난달에도 줬잖아. 아, 받으라니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사람 됐겠어? 다 엄마 덕분이지.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다시 수지의 무릎 위로 던져주었습니다. 됐다. 나는 연금 나오는 걸로 충분해. 아니, 왜요? 용돈 쓰시라니까. 말순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세 계획 있다며. 애 키우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냐? 철수와 수지의 얼굴이 동시에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참.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말수는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미리미리 뭐하더라. 내 손주 녀석 기저귀 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나중에 태어나면 할미가 통장 하나 빵빵하게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말고. 수지는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다시 챙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았어요. 진짜 꼭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철수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자, 그만 울고 예능이나 봅시다. 오늘 유재석 나온대. 텔레비전에서 와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과일을 깎아 먹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림자 하나 없이 환했습니다. 한참을 웃던 말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천장에 닿을 만큼 거대하게 자란 고무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초록색 잎사귀가 숲처럼 우거져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독을 머금고 죽어갔던 그 자리에 말순이 새로 심었던 그 묘목이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수지도 말순의 시선을 따라 고무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러운 융천으로 잎사귀에 내려앉은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인맥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이 나무가 우리 집 보물 1호인 거.
수지가 고무나무 줄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처음 왔을 땐 요만했는데 언제 이렇게 컸제? 말수는 지팡이 없이 걸어가 나무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분에 검고 단단한 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흙이 좋아서 그래. 썩은 흙 다 파내고 새 흙으로 갈아줬더니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렸어. 말순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번 앓고 나더니 더 튼튼해졌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잖아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며느리의 손은 이제 반찬 가게 사장님의 야무진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비바람 다 맞고도 살아남았으니 이제 꽃필 일만 남았다. 말순의 투박한 손이 수지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는 철수,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고부.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담겼습니다. 시선은 점점 창가로 이동해 거대한 고무나무 잎사귀에 머물렀습니다. 살랑.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넓은 잎사귀가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그 너머로 티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생명력 넘치는 고무나무의 인맥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소음들이 잦아들고 긴 여운만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시든 잎은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독을 머금었던 흙에서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나무가 자라난다는 마지막 장면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며느리의 끔찍한 실수조차 내 딸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품어낸 시어머니 말순님의 사랑.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벼랑 끝에서 잡아준 그 손을 놓지 않고 땀과 눈물로 지난 날을 씻어내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수지 씨의 모습 또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금 겪고 계신 삶의 시련들이 훗날 더 단단한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들 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겠지요. 오늘 이 따뜻한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